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많이 밀렸습니다. 탑돌에게 말이죠. 하지만 국대팸 역시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꾸역승을 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리는 상황에서도 결과를 낸다. 이게 강팀의 조건 중 하나일 텐데요. 그리고 재은 선수가 부재한 가운데서 교체 자원이 부족했는데 체력적으로 다들 좀 어려움을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또 시은미 키퍼가 클린시트로 캐리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팀 내 자체 기록도 갱신을 했습니다. 기존 6연승에서 7연승으로 팀 내 자체 기록도 늘렸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도 팀 최다 연승은 액션이 탑걸이 기록했던 7연승이거든요. 타이 기록까지 왔습니다. 이 두 팀도 8연승 눈앞에서 좌절이 됐었는데 과연 국대 패밀리는 8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지금의 전력으로 봐서는 그리고 시은미 키퍼의 경기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인터리그 어떤 팀이랑 붙을지 궁금해지는데요. A조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는 3전 전승을 했습니다. 골 득실차도 플러스 5. 이제 인터리그 한 경기만 남았는데요. 물론 다른 팀들도 아직 찬스가 있습니다. 국대팸이 인터리그에서 지면 3승 1패. 탑걸도 아직 3승 1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원더우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 팀이 3승 1패는 될 수 없어서요. 왜냐하면 탑걸 원더가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은 반드시 2패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대팸이 최소 2위는 확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1위에서 2위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이 골득실과 3승 2패로 물렸을 때 탑걸 내지는 원더가 올라갈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4강까지는 말이죠. 방송 서두에도 나왔죠. 혜정 선수가 너네가 조 1위를 하면 지목권이 생기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인터리그 상대로 말이죠. 민지 선수가 언니네 구척을 뽑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얀 선수가 합류한 다음에 성적이 13승 2패예요.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유일한 2패가 바로 구척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선수의 천적은 구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일하게 2패를 했는데요. 다만 수문장의 퀄리티가 다르죠. 2패를 했던 때는 수연 키퍼 시절이었고 지금 시은미 키퍼 체제에서는 한 번도 붙지 않았는데요. 국대팸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설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반대로 구척 그리고 혜정 선수 입장에서는 시은미 키퍼의 퍼포먼스도 봤고 하얀을 필두로 해서 국대팸이 워낙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과연 국대팸이 지목권을 어느 팀에게 쓸지 구척과의 설용 매치가 성사될지도 궁금합니다. 매치가 성사돼도 만약에 또 구척이 이기면 구척이 진짜 하얀과 국대팸의 천적이 되는 셈이니까요. 다양한 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미 키퍼가 경기 막판에 유정의 슛을 슈퍼세이브하는 장면이죠. 슈퍼세이브 빈도 자체는 적었습니다. 탑걸의 슈팅이 기본적으로 키퍼 정면에 온 게 많았고 전체적으로 소녀 슛 세례였죠. 슈팅의 숫자는 많았으나 아주 위협적인 슈팅은 좀 적었던 안정적인 골키핑을 보였고 특히 세컨볼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본인의 세 번째 클린시트를 달성했는데요. 이 장면 정말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유정이 잘라내면서 슬라이딩 태클 형식으로 슈팅을 했는데 감각적으로 손을 뻗었고 또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 세컨볼 처리 능력이 바로 은미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1차 선방 후에 얼탄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추거나 집중력을 잃거나 할 텐데 후속 동작이 빠릅니다. 집중을 해서 끝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은미 키퍼의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후속 동작만 느려도 이런 1차 선방 이후에 이 세컨볼을 따낼 선수, 유정 선수를 비롯해서 보람이나 승현이나 유빈만 해도 이 골마우스 지역에서의 해결 능력은 괜찮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클린시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얀 선수 이날 경기 많이 고전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또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연속골은 무산됐습니다만 지금 1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라는 기록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날도 민지의 결승골을 돕는 킥을 시전을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정에게 매우 호되게 시달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죠. 하얀을 이렇게 몰아붙인 상대는 진짜 손에 꼽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직관도 했던 요코야마와 마시마 콤비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두를 상대하는데도 물론 뭐 으뜸 선수도 있었고 다른 대표팀 선수들이 걸출했기 때문에 하얀이 이 정도로 힘들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1대1 일기토로서 하얀을 괴롭힌다. 유정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었어요. 민지 선수 이 경기의 유일한 골이자 결승골을 기록했는데요. 특이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을 잡아서 돌면서 오른발에 걸리는 타이밍이었는데 약발 이슈가 있어서인지 오른발 슛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왼발로 이상하게 어정쩡한 폼으로 찔러 넣듯이 했는데 슛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코스와 타이밍을 뺏으면서 오히려 좋아 채영 키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채영 키퍼도 딱 이 실점 빼고는 다 선방을 해내고 전반적인 판단도 좋았거든요. 큰 실수도 없었고요. 그러게 매우 값진 골이었습니다. 본인의 표현으로는 작고 소중한 골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골이 그렇게 프리티한 예쁜 골은 아니었지만 팀을 승리하게 했으니까요. 정말 소중한 골이었다. 하지만 작은 골이다 이런 의미도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오른발에 걸릴 찬스잖아요. 그렇죠? 딱 디디고 지금 오른발로 빵 때리면 되는데 약발이 주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폼으로 쏘게 됐습니다. 채영 키퍼도 이 타이밍에 슛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기는 약했지만 코스를 찔러 넣었고 최진철 감독도 어떻게 이런 슛을 했냐고 골 세레모니 할 때 물어보곤 했는데요. 결국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승희 선수가 유정을 상대로 멋진 실드아웃을 하는 장면이죠. 이날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승희 선수는 교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백지훈 감독 체제에서는 미애 선수가 공수 멀티가 다 되다 보니까 승희의 자원으로 승희가 나가서 좀 쉴 때 수비에서 활약을 해줬거든요. 최진철이 아직 승희 활용법 그리고 미애 활용법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날 경기력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승희 선수가 한번 툭 밀렸는데 다시 어깨를 넣으면서 선점하고 볼 터치하지 않으면서 유정이 압박을 견뎌내면서 실드아웃을 해냈거든요. 상당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희정 선수 교체 자원이 적은 상황, 재현 선수의 부상이 있었죠. 열심히 뛰고 활동량도 많았습니다만 임팩트는 확실히 적었고요. 누나제다 마찬가지였죠. 미애 선수 또한 활동량은 정말 활발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온더볼, 터치한 상황도 좀 적었고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많이 뛰어다니기만 한 임팩트가 좀 적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탑걸의 강력한 압박에 좀 당황을 했었고 백지훈 시절에는 아까 말했듯이 미애 선수가 수비도 곧잘 소화를 했거든요. 승희 선수 자리에 아주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 선수인데 최진철 감독이 그런 활용법 잘 모르는 거 아쉽네요. 뭐 그때는 6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7인 체제여서 재현 선수 하나 빠졌다고 해도 백준 감독은 6인을 데리고 그런 전술을 활용했던 건데 물론 감독마다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전체로 경기력이 밀렸기 때문에 승리를 풀타임으로 혹사시킨 부분은 경기 막판에 사실은 흐름이 더 밀리는 양상으로도 나타났거든요. 실점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재은 선수 코가 부러지는 중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죠. 이전에 이현희 선수도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7인 체제가 되고 나서 경기 시간도 늘었고 국대팸은 더군다나 구멍이 없이 7인이 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존재감이 더 컸습니다. 6명의 선수들의 체력적 과부하가 더 심했고 또 최진철 감독이 특히 로테이션을 잘 활용을 못하는 혹은 안 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재은 선수가 더 생각이 났을 겁니다. 비하인드를 보면 그래도 승리 소식을 재은 선수에게 전하는 모습도 나왔죠. 인스타를 보니까 한 6주 전 소식이더라고요. 1월의 모습이고요. 코가 부러져서 집콕 생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화 시점 기준으로 그 다음 경기 인터리그 경기나 또 이제 4강 진출이 확정적으로 보이니까요. 그 이후에 토너먼트도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상 가드를 차고 나와야 되거나 그런 어려움 혹은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모습, 녹화 시점 말고요. 현재 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대팸이 어떻게 흘러갈지요. 최진철 감독입니다. 오늘의 경기력은 포기다 냉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어택으로 딱 하나 만든다. 플랜대로는 잘 됐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꾸역쓱하면서 강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진철 감독의 최근 성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블라비를 맡아서 3승 5패. 단순히 3승 5패가 아니라 슈퍼리그 시절 꼴찌로 해서 사실은 강등 당할 운명이었죠. 리그가 G리그로 재편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시즌은 사실은 챌린지에서 시작할 운명이었습니다.
불사조 뭐 이벤트성 팀이긴 했습니다만 1패를 했고요. 3승 6패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데 국대팸을 맡으면서 3연승입니다. 추진철 감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죠. 명장이라는 평가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포병지 감독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계속 죽을 쓰다가 포병지 메타로 가다가 월크를 맡으면서 뭐 우승도 하고 본인도 무관을 풀고 그랬었는데요. 최진철 감독이 포병지에 비견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의 행보만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국대팸을 만나서 3연승 중이니까요. 최진철 감독이 확실히 선수 로테이션 하는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조재진 감독도 그러한데 반면에 백지훈 감독 그리고 오히려 포병지, 김병지 감독은 로테이션은 또 잘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백지훈 감독이 진짜 로테이션 잘 돌리죠. 국대팸 이기긴 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경기력으로 다음 경기들에 임한다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상대인 탑걸이 워낙 잘해서 상대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인터리그 경기에서 한번 보여주면 되겠는데요. 탑걸입니다. 매서운 경기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시종일관. 지배했다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슈팅은 정말 많이 했지만 대부분 키퍼 정면 아니면 소녀슛 잔치였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1대0 딱 한 골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그렇지만 아직 1승 1패고요. 3승 1패까지 최대 할 수가 있겠죠. 언더전이 아직 남아있고 또 탑걸도 인터리그를 치르면서 3승 1패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4강의 희망 아직도 있고요. 특별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7인이 다 고루고루 활용이 됐고요. 이날 경기 은미 키퍼도 워낙 잘했지만 사실상의 MOM은 유정 선수였죠. 경기를 지배한 선수였는데 전반적으로 유정 선수도 그렇고 탑걸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얀 선수를 풀타임으로 괴롭혀가면서 다시 한번 골대녀 최고 레벨이다. 대표팀이건 올스타전이건 다 승선할 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쇼앤프루브 했고요. 경기력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 장면 아까 은미 키퍼 장면에서도 봤지만 멋진 세이브에 막히는데요. 하얀 선수도 워낙 순발력이 빠릅니다만 유정 못 따라가요. 이 순식간에 슬라이딩 태클 형태로 슈팅을 했는데 정말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하얀을 괴롭히는 많은 장면 중에서 몇 장면만 추려봤는데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스틸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평소 하얀이 즐겨하는 왼쪽 사이드라인 돌파하는 것 간파해서 탁 커트해낸 다음에 본인이 소유하는 하얀 선수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서로 어깨 싸움하는 장면 또 이겨내면서 둘이 손 펜식을 엄청 하거든요. 어깨를 서로 놓고 손으로 제지하고 서로 이것을 정말 일기토하듯이 치열하게 했는데 정말 명장면을 많이 보여준 두 선수였습니다. 보람 선수 경기력은 정말 좋았거든요. 보람 선수도 탑걸의 가장 확실한 골게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득점 16골 정도였나요? 통상 기록에서도 탑10 안에 드는 선수잖아요. 유정 선수가 득점을 막 퍼붓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좀 더 게임을 지배하면서 풀어주는 역할이라면 가장 확실한 득점 루트는 보람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 슈팅이 미애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이런 게 또 운이 좋으면 맞고도 들어가는데 골포스트에 정타로 맞게 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보람과 유정 두 마리의 전설의 포켓몬이 모였기 때문에 이 탑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두 선수 다 마지막 단계 골 침묵한 부분은 아쉽긴 하네요. 이 슛 외에도 또 후반전이었죠. 좋은 슈팅 했는데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곤 합니다. 신미 선수도 아슬아슬했다.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채연 키퍼도 이날 정말 잘했습니다. 은미 키퍼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특히 발빛은 오히려 채연 키퍼가 더 좋았죠. 좋은 슈팅도 보여줬고 수비 라인과의 패스도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후방에서. 딱 1실점 차이였는데 타이밍을 뺏긴 그 슈팅, 민지 선수의 슈팅에 1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방도 많았고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했어요.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타이트한 매치였고 사실은 공격진이 또 득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키퍼가 경기당 1실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공격진이 한 골도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백지훈 감독 체제하에서 중거리 슈팅 한 2방 했나요? 이 슈팅이 특히 좋았는데 다른 선수들의 슈팅이 계속 소녀슛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슈팅 정말 시원했습니다. 오히려 채연 선수가 가장 좋은 슈팅을 날렸다고 해야 될까요? 은미 키퍼도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솟구치면서 막아냈는데 채연 키퍼 또한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승현 선수는 공격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날 탑걸에 소녀슛이 많이 쏟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끝판왕은 승현 선수였던 것 같아요. 소녀 끝판왕. 제대로 얹힐 때는 막 파워풀한 슈팅을 날리는데 그런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골마우스 지역인데 이걸 이렇게 치고 왼발 각인데 이제 왼발 역시 약발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지 선수와 비슷한 거죠. 민지는 왼발로, 승현은 오른발로인데 그렇다면 코스라도 좀 구석을 향했으면 좋았을 텐데 키퍼 정면으로 향하죠. 워낙 소녀 슛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좀 임팩트, 정확도에 신경을 쓴 슛이었는데 워낙 약하게 그냥 정면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좀 더 좋았습니다. 누나즈나 민지 상대, 좀 까다로운 상대들인데 수비력은 전반적으로 준수했거든요. 민지 선수도 결국 그거 의외성으로 한 골 넣은 거지 전반적인 경기력은 탑걸이 압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적인 부분, 보람, 유정도 아쉽지만 승현이 한 방 해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유빈 선수가 은미 키퍼를 압박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그나마 은미 키퍼의 약점? 발밑이 좀 아직 투박하죠. 투핸드로 던지는 투석기는 워낙 정확하고요. 선방력도 대단합니다만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까요? 발밑은 아직 불안한 부분이 있다. 물론 발밑으로 전개한 패스가 몇 개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골문을 비고 나올 때 압박을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빈 선수 지난 발라전에서 인생 경기를 했죠.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그것도 하나는 버저비터였죠. 네, 값진 승리를 안겼는데 이날도 한 골이 정말 간절했는데 터지진 않았고요. 그래도 이번 시즌 유빈 선수 기술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훈련하는 선수인데 팀원을 믿고 뒤로 흘려주는 이런 동작 같은 거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좀 기술적인 난도인데 이제 확실히 좋은 팀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백지훈 감독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팀의 완성도가 높아지고요. 유빈 개인도 또 개인 훈련을 열심히 했겠죠.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리나 선수 90년대생 동생들 상대로 정말 대등한 수비 보여줬어요. 민지 선수 상대로 심지어 탈압박하면서 돌파하는 장면도 있었고 퀄리티 높은 패스로 뿌려주면서 팀의 빌드업도 도왔고요. 대단한 겁니다. 리나 선수가 7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민지 선수가 96년생, 거의 20살 차이 나거든요. 평소에 나이를 얘기하면 좀 실례일 수 있겠습니다만 스포츠에서 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누나지만 해도 희정 선수가 94년생으로 알고 있고 미애 선수도 한 93년생이니까요. 이런 공격 라인을 상대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통안의 일실점으로 패배하게 된 것 아쉬울 것 같네요. 다영 선수 플레잉 타임 자체는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주어진 심플한 미션 수행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명료한 미션일수록 다영 선수는 잘 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은미 괴롭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전쇄도 하면서 세컨볼을 사냥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 장면에서도 잘 쇄도를 했는데 은미 키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컨볼을 집중해서 정리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상대 공격수들에게 후속 위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강점인데요. 이때도 다영은 할 걸 다 했습니다만 은미 키퍼가 워낙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지훈 감독, 친정팀인 국대팸을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경기력으로 압도했습니다. 비록 0대1로 지긴 했지만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았어요. 백지훈 감독은 국대팸의 최전성기를 이끌면서 우승을 만들어냈죠. 10승 2패로 성적도 좋고요. 최진철 감독 또한 탑걸 대디로 불리면서 무려 17경기를 함께 했습니다. 역시나 초창기긴 합니다만 우승이 있습니다. 10승 7패를 거뒀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국대팸을 맡아서 그런지 친정팀에 정통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성향도 잘 알았고 내용에서 훨씬 앞서는 경기를 보여준 게 백지훈이기 때문에 벤치의 맞대결, 지략 대결에서도 백지훈 감독이 최진철 감독의 판정승을 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최 감독은 보면 아직까지도 국대팸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고 탑거를 맡은 지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금 좀 구성원들도 바뀌다 보니 친정팀이었던 탑걸에 대해서도 별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경기력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훈 감독이 맡으면 국대팸처럼 재밌는 축구, 패스 축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탑걸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물론 갖춰진 재료, 선수들의 퀄리티도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곳마다 좋은 패스 축구를 보여주거든요. 실점이 적은 감독은 아닙니다. 사실 실점이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유기적으로 계속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고, 받은 선수는 또 다른 동료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서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항상 지으려는 그런 노력들, 확실히 백준 감독이 재밌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원더전 그리고 인터리그, 결과에 따라서 탈락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케 하는 그런 탑걸의 모습이거든요. 백준 감독이 탑걸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